잘 팔리는 메뉴 어떤 게 있나요? 예, 요즘 과일 트렌드가 마찬가지로 당도가 높은 과일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품종인 뭐 한아름이나 화산이나 참조같이 고당도 위주의 품종들을 선호하고요. 일반 신고일 같은 경우에는 맑은 깔이 나와 있는 선별이 잘 된 과일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을 잘 받기 위해 배를 어떻게 상품화를 해야 돼요? 신고 같은 경우는 저장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은 크게 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통한 품질, 상품화를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크기 선별이나 모양 선별, 그리고 단계별로 2단계, 3단계 선별을 잘해주시는 상품일수록 고단가가 형성됩니다. 시장 상인이 필요로 하는 산지의 출하 조건이 어떤 게 있나요? 저희는 도매시장 특성상 중매인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출하가 중요하고요. 중매인이 한번 사용했을 때 물건이 좋다는 인식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출하 때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열흘이나 일주일 간격으로 중매인이 이게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를 출하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나요? 요즘 가장 이슈화되는 것들은 미숙화하고 10kg 소포장인데요. 10kg 소포장인 경우 아직 중매인 인식이 좀 부족해서 15kg 대비 가격이 좀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0kg 포장을 좀 유의하시고 고민하셔서 출하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 배 소비 트렌드 분석을 발표하게 될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의 이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 목차와 같습니다. 첫 번째 생산 및 농가 경영 현황, 두 번째 도매시장 유통 동향, 세 번째 소비 현황, 그다음 네 번째 요약 및 시사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생산 및 농가 경영 현황입니다. 국내 배 재배 면적과 생산량입니다. 2010년대 이후부터 생산량과 재배 면적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인구사회학적 변화 혹은 다양한 대체 과일의 등장, 그리고 이상기상 현상 발생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화에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한 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고요. 다양한 대체 과일 등장의 경우 생산 기술이나 저장 기술의 발달 또는 수입 과일의 등장이 그 이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기상 현상 같은 경우 장마나 혹은 여름철 고온 등으로 인해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인당 배 소비량입니다. 연간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6.7kg, 2010년에 5.8kg, 그리고 2019년 3.3kg로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요 과습 품목인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그 다음에 단감, 감귤 등 중에서 포도, 단감과 함께 소비량이 감소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재배 면적과 상위 시군인데요. 전체 재배 면적의 약 80%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에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배 면적의 상위 5개 시군을 살펴보시면 나주, 천안, 그다음에 안성, 상주 등 앞서 전체 재배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 충남, 전남, 경북 지역의 주산지 지역이 95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고정적으로 변함없이 상위 5개 시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 재배 농가의 소득 분석인데요. 배 재배 농가의 소득의 경우 전체 조수입은 과거에 대비 증가했으나 경영비나 생산비가 모두 증가하게 되면서 실제로 배 재배 농가의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가가 상승하였으나 경영비의 재료비나 생산비의 인건비 등이 상승하게 되면서 실제 농가가 얻게 되는 소득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유통 현황입니다. 먼저 배의 연도별 평균 가격 및 평균 반입량입니다. 연도별 평균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다 2010년대 초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입량 역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17년 이후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월별로 다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월별로 분석한 결과 설날과 추석이 있는 1월과 9월에 반입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역시 1월과 9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두 개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배 소비 시장은 사실상 저희는 명절에 맞춰져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배를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의 품질 관리의 우선순위로는 맛과 육질, 그리고 색깔과 경도의 순으로 중시하고 있었는데요. 맛은 당도가 높고 산도가 낮으면서 과즙이 많고 배 고유의 향이 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육질은 입안에서 씹었을 때 아삭한 식감이 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색깔은 맑은 황금색을 가장 선호했는데요. 하지만 신고배처럼 배 특유의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유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도 부분은 손바닥으로 살짝 눌렀을 때 숨이 죽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모양 같은 경우에는 과형이 원형인 정형과를 가장 선호하며, 겉이 매끈하고 과의 좌우 대칭이 좋은 것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먹는 과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멍이 든 상태의 배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상태의 배의 경우에는 한 박스 안에 과가 균일하지 않거나 비어있는 경우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 과일의 표면에 기스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의 상품의 경우 시장에 출하했을 때 좋은 품질로 평가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출하할 때 이러한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서 출하하신다면 좋은 품질의 배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비 현황입니다. 소비 현황의 경우 저희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가계부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자료입니다. 먼저 연도별 및 월별 배 구매액 변화입니다. 연도별 구매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월별 구매액 변화를 봤을 때 1월과 9월에 구매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1월과 9월을 제외한 나머지 시기의 경우 구매액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및 월별 배 구매횟수 변화입니다. 연도별 구매횟수 역시 앞서 연도별 및 월별 구매액과 함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월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1월과 9월에 구매횟수가 집중되어 있었고, 그 외 나머지 시기에는 구매횟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령대별 배 구매액 및 구매횟수 변화인데요. 전 연령층에서 구매액과 구매횟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가구 원수별 배 구매액 및 구매횟수 변화인데요. 1인 가구를 제외한 2인 가구, 그리고 3인 가구 이상, 4인 가구, 그리고 5인 이상 가구까지 모두 구매액과 구매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과거 대비 비슷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초기부터 지금까지 구매횟수나 구매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배 구매액과 구매횟수는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가계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 구매액과 구매 빈도를 분석하였다면, 지금부터 실제 저희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배의 구매 예측 조사를 실시한 응답 내용입니다. 먼저 소비자의 배 구매량 변화입니다. 배 구매량이 변함이 없는 소비자가 전체 56.1%, 그리고 감소한 소비자는 38.8%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배 소비는 전반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자의 배 구매량이 무엇 때문에 변화했는지 그 원인을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배가 구매가 줄어든 이유는 바로 배를 대체할 다양한 과일의 등장과 비싼 가격 등이 바로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고요. 배 구매가 늘어난 이유로는 배의 영양과 기능성, 그리고 맛의 개선이 구매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주로 어떤 용도로 구입하는지, 그리고 그 용도별로 개수는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먼저 배는 제수용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수용의 경우는 전체 51.1%가 제수용만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제수용과 일상 소비용 모두 구입하는 게 48.2%, 그리고 일상 소비용만으로 구입하는 것은 0.7%에 불과했습니다. 제수용품과 그리고 일상 소비용 모두 1개에서 3개가 가장 적정한 개수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1개의 경우는 전체 46.7% 그리고 42.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용도별로 이 배를 구매할 때 어떤 요인을 고려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는데요. 먼저 제수용의 경우에는 크기, 모양, 가격의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상 소비용의 경우에는 맛, 신선함, 가격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수용의 경우에는 크기와 모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는 배의 외부 품질 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특히 일상 소비형 같은 경우는 맛, 신선함 등 배의 내부 품질 요인에 소비자들이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과연 어떤 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배를 가장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소비자는 단맛이 강조된 배를 가장 원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단맛만 나는 경우에 단맛만 나는 배를 선호하는 게 81.1%로 단맛과 새콤한 맛 합친 10.2%, 그리고 기타 2.7%까지 합쳐도 전체 과반 이상이 단맛만 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의 적정 과중으로는 550에서 700g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700g 이상인 대과, 550에서 700g이 중과, 550g이 소과 중에서 중과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 그 다음 대과, 소과의 순이었다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50에서 700 사이 중과가 여전히 가장 선호가 되게 높지만, 과거에 대비해서 대과가 소과에 비해서 좀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단맛이 강조된 배를 좋아하고 중과와 소과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인구 사회학적 변화와 그리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배에 대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요. 각각의 품질 평가 요인별로 조사한 결과 영양 성분, 식감, 크기, 안정성, 맛, 저장성, 그리고 가격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마트에 만약 이러한 배들이 판매됐을 때 소비자들은 과연 구매가 늘어날지 아니면 구매를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소비자는 맛과 편의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씨와 가심이 없는 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면 맛이 있는 배 같은 경우에는 더 구입하거나 혹은 훨씬 더 구입한다는 비중이 전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껍질째 먹는 배에 대해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나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바로 배의 껍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배의 껍질은 아삭한 식감이 아니라 좀 거친 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러한 거친 식감에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배에 대해서 훨씬 더 구입하거나 혹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반반이 나왔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최근 배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베렐린, 즉 과실비대 촉진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과실비대 촉진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7.7%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들 대상으로 과실비대 촉진제에 대해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90%, 약 90% 이상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58%는 인체의 무해에도 꺼림칙하며 35.2%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하고 촉진제 배는 먹지 않는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과실 대비 촉진제를 처리한 과일에 대해서 구매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74%의 소비자들이 과실비대 촉진제를 처리한 과일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과실비대 촉진제에 대해서 대다수 소비자들이 과실비대 촉진제를 처리하였다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전체 80.1%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요약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생산 및 농가경영 현황입니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였으며 다만 최근 다시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이 주요 재배 지역이며 주산지는 큰 변화 없이 고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조수입이 증가했으나 생산비의 상승폭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매시장 유통량은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하락이었지만 그러나 최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의 감소로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명절을 제외한 시기의 소비는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배를 품질하는 품질평가 요인의 순서로 우선순위로 맛, 육질, 색깔, 경도의 순으로 배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소비 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소비자들 배 구매액과 구매에서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상 소비용보다는 재수용으로 배를 구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배 소비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다양한 과일의 등장과 가격이 있었으며 배 소비가 증가한 이유로는 영양과 기능성 그리고 맛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배에서 맛은 당도가 높은 배이며 크기는 550에서 700g 사이의 중과의 배를 소비자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과실비대 성장 촉진제에 대해서 소비자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 소비 확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일상 소비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일상 소비의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소거 생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의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 배 소비 트렌드 분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